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자, 5월 20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증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아, 일단은 오늘 좀 오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어제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미증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근데 다 말아 올려다가 좀 빠졌는데 뭐 그 흐름도 괜찮았고 그리고 보통 그 어제 이제 미증시를 그래도 말아 올린 그 주역은 아,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반도체주였어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아침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본장에 딱 8시 50분에 들어가니까 동시효과상에 빠지는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취약하고 반대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오를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 파업 이슈가 다시 파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시장이 많이 꼬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일 장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빠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특히 코스닥이 좀 심한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사도 빠지고 팔아도 빠진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조금 명확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는 코스닥의 순매도가 더 많죠. 개인들이 기관도 매도하고 개인도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저 기관이 기관 물량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개인 매물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질적으로 거의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장은 거의 마이너스 3%까지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개인들이. 막 쫄아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반대 매매 때문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 심리가 거의 바닥이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다. 지금 이 ADR 등락 비율을 보게 되면은 2022년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안 좋을 때까지 빠졌어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장 정도는 아닌데 그만큼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수치도 바닥권이다. 근데 이 바닥권이 3일 전에 나타났거든요. 어제 조금 더 심화됐고 오늘이 가장 심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가장 많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급까지도 개인들이 명확하게 매도를 해서 빠졌다라는 것도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3일 연속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제가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드렸는데 명확한 신호는 오늘 하루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틀 연속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연속 나올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이틀 연속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그 징후가 계속해서 보였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급등을 보여줄 때부터 하락 종목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틀 연속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종목도 개인들이 매도해서 빠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 그런 종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바닥권이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결국에는 코스피가 21선을 터치를 결국에는 했는데 지금 20일선 근처보다 조금 더 빠졌었죠. 7050까지 빠졌는데 지금 7050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PER로 봤을 때는 8배입니다. 8배. 근데 우리 그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PER이 8배 이하로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PER 8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천 초반이면은 일단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냥 두렵더라도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일단은 들어가 봐야 돼요. 예, 7천 정도 되면은 내가 물릴지언정 7천을 이탈을 하면은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등락 비율도 그렇고 오히려 개인들이 더 매도를 해서 시장을 억누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바닥인 징후가 많다. 그리고 오늘도 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대만이나 뭐 일본 증시도 빠지긴 빠지지만은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지금 7천까지 빠졌는데 거의 12, 3% 빠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수만. 근데 뭐 미국장도 안 그랬고 미국장은 오히려 반도체주가 올랐고 우리나라는 반도체주 오늘 뭐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올라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워낙 별로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좀 올라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장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매도가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외국인 중심으로. 예, 그래도 좀 매도의 강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또 매도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전에 이제 뭐 삼성전자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또 한번 출렁이긴 했는데 근데 오후에 다시 협상한다고 하네요. 예, 파업하면은 하지 오후에 다시 협상을 한다라는 거 보면은 오늘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예, 그 오전에 뭐 끝났는데 오전에 이제 협상이 잘 안 돼서 끝났는데 왜 뭐 오후 4시부터 다시 만납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얘기가 잘 안 됐다고 하면서 협상 결렬을 했는데 오늘 오후 저녁에 또 만난다? 다시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또 확실해진다라면은 미국장 변수만 없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가 진짜 타결이 된다라면은 내일장은 급등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제가 봤었던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 확률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관건은 이게 3일 연속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이틀 연속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루 더 나오면은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두 번인 경우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두 번인 경우에는 원래 시장이 안 좋고 엄청나게 악재가 생겼을 때 빠졌을 때 그런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뭐 다 그런 정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지금 파업 이슈도 그렇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고 지금 한 4일 빠졌나요? 3, 4일 정도 빠졌는데 지금 종목들이 다 아작이 났어요. 예. 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나마 이제 덜 빠졌는데 근데 그들 종목이 10% 내외로 빠졌고 나머지는 뭐 2, 30%씩 뭐 하루에 10% 이상 막 이렇게 빠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신용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마도 내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오늘 마이너스 2.6% 코스피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대 매물 내일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매물이 계속해서 더 많이 출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증권사마다 신용 거래 한도를 한 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신용이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는 신용 한도가 5억이에요. 지금 5억 이상 안 됩니다. 돈이 내가 뭐 계좌에 3억, 4억 있으면은 산술적으로 막 8억, 9억 이렇게까지 신용 매매가 가능한데 지금은 5억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런 키움증권들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예, 키움증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쪽에 보게 되면은 신용이 되는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반대 매물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틀 전만 해도 어땠냐면요. 이 신용이 지금 이게 색깔이 있으면은 신용 매매가 가능하고 검정색이면 신용이 안 돼요. 대부분 다 검정색이었어요. 한도가 다 차가지고 내가 신용 매매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이 좀 풀리고는 반대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용이 좀 풀리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용 한도가 5억이고 키움 같은 경우에 못 쓰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미수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미수는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틀 안에 갚아야 돼요. 예. 근데 미수를 썼다가 갑자기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냅다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틀이니까 하루 한번 기다려볼까? 다음날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다가 하락을 맞으니까 어때요? 돈 채워 넣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예, 반대매매 나가죠. 예, 그래서 이틀 만에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더 쏟아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미수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신용 반대 매매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영향으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오늘처럼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개인들이 순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은 바닥인 경우가 많았고 길어봐야 이틀, 예, 3일 연속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 3일 연속이면은 정말 큰 악재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반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하루입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 엔비디아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이번에 뭐 달라질 거냐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최근 패턴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빠진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엔비디아가 그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주가가 못 갔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게 뭐 20% 30% 늘어나면은 그렇게 그런 속도로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뭐 50%였다 그러면 이번엔 40%, 그 다음에 35%, 30%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뭐 그래도 발표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요새 반도체주 분위기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일 반전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내일 새벽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아침 시간이면은 이미 다 시장에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파업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뭐 기대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잘 맞아 떨어지면은 내일 정말 큰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도 50만 원대가 나오고 뭐 SK 하이닉스도 거의 400만 원까지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수도 그렇게 따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8,500을 갈 수도 있고 9,000을 갈 수도 있고 진짜 만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8,000원을 돌파를 하고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매도를 하면은 다른 걸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현금을 좀 챙겨 두시고 아니면은 현금을 좀 챙겨 뒀으면 그걸 아예 계좌 이체를 해서 뭐 은행에 넣어놓든 뭐 다른 쪽을 사는 것을 좀 다른 쪽에다가 좀 옮기는 것을 권한다. 왜냐면은 이번 장에서 좀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은 8천까지 가니까 외국인들 매물이 증가를 하면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매도를 하고 싶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얘네가 우리나라 비중 한도가 있어요. 갖고 있어야 될 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자꾸 그 비중을 초과를 해서 자연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지수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빠지죠. 그러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비중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쳐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수가 만까지 갔다고 쳐봐요. 그 만까지 가면은 지금 현상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도 매도가 막 나오는데 지금도 엄청 버거워했거든요. 8천 갔을 때도. 예. 만 갔을 때는 더 버거워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세게 한번 나온다. 그리고 매도를 이제 막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매도를 했을 때에는 다시 재투자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챙겨두자. 뭘 사든 은행에다 넣어놓든. 예.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지는 말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수급 쪽으로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고유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지금 뭐 CPI도 마구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하반기에 분명히 이 이슈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하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는 MSCI 지수에 뭐 편입이 당장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마 이게 5월 말 6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찰 등급으로 일단은 된다라면은 내년에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진 증시에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어찌됐든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서 올라가고 있어요. 옆 동네 일본을 보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최근에만 외국인들이 거의 100조 가까이 샀어요. 우리나라는 100조를 팔았는데, 거기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한 이후로 일본 지수가 5배인가 6배 올랐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개선이 된다라면은 올라갈 가능성도 이제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번에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해서 정말 많이 오른다라면은 그때는 매도한 물량을 무리하게 재투자하기보다는 조금은 챙겨두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지수가 만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수가 8천에서 만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8천에서 만 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 8천에서 만 가는 건 25%만 오르면 되거든요. 지수가 25%만 오르면 만을 가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50만 원 이상으로 나오고 SK 하이닉스가 400만 원 나와요. 지금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두 배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두 배가 안 간다고 쳐봐요. 50%만 올라간다고 쳐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만 올라도 지수가 많이 돼요. 다른 종목 안 가고. 음. 얘네 두 개만 올라가도. 얘네 두 개만 오르나요? 아니죠. 삼성전기도 올라가고 뭐 LG 이노텍도 같이 올라갈 거고 뭐 삼성물산이니 뭐또 삼성전자 우선준이 SK 스퀘어, SK 이런 애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50%만 올라가도 지수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애들이 올라오면은 만을 넘어가요. 12,000원, 14,000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최대로 보는 게 만인데, 예. 그 말은 다른 종목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느 쪽에선 빠지는 종목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은 어찌됐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확실하게 좋은 종목에 집중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시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충격이 덜합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50% 이상, 예. 어찌됐든 얘네가 지금 돈 버는 것도 50% 이상이고 시가총액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50%면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 이상 편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에 뭐 AI 뭐 인프라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장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반등이 쉽사리 나오지도 않았고, 뭐 하루하루 급락 종목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하루였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일단 바닥권 지표는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 또 내일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간다던가 또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올라간다던가 뭐 어찌됐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급반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